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로서 참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군수는 그야말로 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요. 또 군의 땅을 가치 상충에 어떠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개발하고 창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군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43만 평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줄리고 늘리고 하는 것이 현재 90만 평으로 기결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들 생각과 저의 생각과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광이 설치되는 중장 상부는 우리 교수님들도 다 아시지만 참 특수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두산 때문에 존재했었고 두산 때문에 먹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현재 61가구 120여 명의 우리 소중한 주민들이 이것이 아니면은 생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우리가 유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중장산의 주민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224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또 25년간 계속해서 83명의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120가구, 61가구에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지급이 보장되는 발전소가 이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천수만 권역의 지자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천수만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 건너, 도령, 그리고 홍성, 이 4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에리아입니다. 이 벨트에서 각자의 자기의 지자체의 이득을 위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것이 상호 설린 관계에서 유지가 되고 연결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현실을 반영치 않은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군수로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안영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종합 계획에 이것이 혹시 상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표하신 것, 저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국토종합계획에 배치된다고 저희들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이번 태안광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소한 상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절박성과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태안군의 입장, 그리고 안면도 중장 3구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부분이 들어올 경우에 어떠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광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없다는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일 겁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00%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면도의 남북을 종단하는 77번 국도에서 우리 중장 3리, 즉 태양광이 들어오는 곳은 전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큰 문제와 시계상의 문제 이런 것은 일단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수만 내해 둘레길, 아까 우리 안영주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그것 때문에 태양광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현실을 너무 간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나의 생계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패널 나오는 교수님들하고 좌장이신 이근호 전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고 또 일련의 절차나 아니면 상하의 어떤 대치 관계가 사실상 하나하나 봤을 때 큰 우려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애람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도 건설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공청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공청회 자장을 맡아주신 이근호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민간 사업 시행자의 제안을 수용하여 안면읍 중장 이론에 290만 제곱미터 약 90만 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여 2020년 6월 30일 우리 도에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시설이 대규모 시설임을 감안하여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한 결과 안면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 자원이 도구이므로 대규모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원의 자문 의견을 받아들여 금일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각종 미디어 및 언론에서 찬성 및 반대 현장이 있는 시설로서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한번 결정되면 해당 시설이 부지에는 다른 행위가 제한되는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본시설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상위 계획인 대안군 기본계획의 부합성 및 시설 결정의 당위성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공청회에 여러 전문가 및 주민분들이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 참석하신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안군 계획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사업계획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읍 중장리 57-20번지 일원의 약 190만 평은 그동안 두산 목장과 염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2012년도부터 운영 중지됨에 따라서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이 되었고 목장과 염전에 종사하던 주민들의 생계의 수단도 아울러 상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대규모 유휴토지의 계획적인 이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부합을 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기 공급 설비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면읍 중장리 57-2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29만 제곱미터이며 발전 용량은 229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 6,906억 원으로 2021년까지 주식회사 태안안면 클린에너지에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17일 태안안면 클린에너지로부터 주민 제안을 받아 입안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청취를 하고 관계 기관과 부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18개 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 제시한 협의 의견 55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안면읍에서 협의 의견으로 주신 주민 설명회 개최 요청에 따라 2020년 4월 7일 날 안면읍 중장 3리 등 1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안중초등학교 장등 분교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총 82명의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4월 22일 날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6월 30일 충청남도의 태안군 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면읍 중장리, 구 두산목장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천수만과 접하고 있으며 안면읍 시내에서 5km 정도에 위치하여 이 군도 3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꼬치 해수욕장으로부터도 직선거리 5km에 위치하고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부터는 2.5km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 사진으로 본 대상지 현황입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구역이 두산 소유 토지로 임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가 목장 지역을 이렇게 남북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이렇게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군도 3호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해관이라든지 또 주택 등 주민 생활 근거지를 제외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지역 내에는 폐초지와 폐염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염전을 이용하기 위한 유지가 3군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별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총 140필지의 토지로 국유지는 23필지로 전체 면적의 2.1%이며 사유지는 총 117필지로 전체 면적의 97.9%입니다. 사유지 중에서 114필지는
사업 시행자가 임차한 두산 소유의 토지이며 두산 소유 이외의 사유지는 0.3%에 해당하는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목장 용지가 전체 52필지로 전체 면적의 51.1%를 차지를 하고 염전은 12필지, 그리고 유지는 4필지 등 목장과 염전, 유지가 총 68필지로 전체 면적의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초지와 염전은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타 답과 임야, 전 등은 72필지로 총 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의 표고 및 경사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최고 높이는 지금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으로 최고 높이가 58m입니다. 그리고 표고 15m 미만이 전체 토지의 94.7%를 차지하고 있고 표고 5m 미만도 68.5%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5도 미만이 전체 면적의 71.6%로 대부분 이 사업지가 평탄한 지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 자연도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에 생태 자연도 1등급지는 없습니다. 대상지의 이제 79%가 세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생태 자연도 3등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는 2등급지는 사업면적의 2.7%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8.3%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와 임상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육군능선 이상의 지형은 원지형으로 저희가 보존을 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는 토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74%, 78%,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이 3.7%,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8.3%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태양광 발전 시설의 기본 방향은 자연지반을 최대한 유지하여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고 양호한 인목과 소하천은 원형으로 보존을 하며 사업 대상지의 경계부에는 차폐 녹지를 조성하여 경관 변화를 최소화할 이런 계획입니다. 발전 시설, 즉 태양광 패널은 평탄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수상 태양광은 유지의 46% 면적만을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자연도 2등급지나 인목에 대한 밀집지 그리고 주요 농선의 육부농선 이상은 원형으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군도 및 천수만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의 차폐녹지를 조성을 해서 경관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지 내의 소하천 용지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고려를 하여 원형으로 전치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배치도 향후에 송전 선로의 연결을 고려하여 주전기실은 북측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부전기실은 한 개씩 분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군도 3호선에서 이용토록 하고 기존 마을도로를 유지하여 교행이 가능하도록 마을 안길은 폭 7m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의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발전시설과 발전시설 지원용지는 전체 사업 구역 면적의
75.6%에 대해서만 개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육상 태양광 용지가 68%, 그리고 수상 태양광은 전체 면적의 7%, 그리고 지원 용지는 0.6%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녹지 용지가 20.2%, 소하천 용지 0.3%, 그리고 도로 용지 3.9% 등 녹지로 2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조기 달성에 기여를 하고, 또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을 시켜서 쾌적한 기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과, 그리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223억 원이 창출이 돼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지 등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건설 단계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운영기간에도 연간 53명 이상의 지역 주민의 고용이 창출되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읍 중장리 57-20번지 1원의 폐초지와 폐염전 등 297만 248평방미터를 대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여 대규모 유휴토지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가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는 전기 공급 설비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군 계획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청회 회의 진행은 토론자 4분 선생님을 모시고요. 이 토론이 끝난 이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참석해 주셨던 4분의 교수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영신입니다.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엔 팔도 좌측에 우측이 되겠네요. 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부교수님이십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또 좌측에 있는 선문대학교 글로벌 관광학과의 안용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끝에 오른쪽 끝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의 유승훈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토론자분들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약 8분 내지 9분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 시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우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석탄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부산물 그런 부분에 대신할 수 있지만 자연과 사람과 새 우리가 가진 자연 자원에 대한 부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새가 한번 이동을 하면 1.6km를 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새가 한번 뜨면 눈으로 보는 시야가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새가 이동 거리는 10,000km 이상이 돼요. 심지어는 저새 같은 도요새 이런 부분은 약 16,000 또는 2만 km를 한번 뜨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먹이와 온도차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군사를 거쳐 일본을 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동 거리를 말씀드리는 사유는 이 그 새들이 눈에 떴을 때 보이는 시각에 그 태양광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자연 입장에서 보면은 경관 훼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토지 이용상 적지나 자연 경관이나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자연 경관 훼손에 속한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모든 이런 오늘 다양한 말씀이 아직 부족하나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감 능력을 좀 많이 함께 가져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가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차후에 지속적으로 대화나 이런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심각한 기후 변화 위기 속에 이런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서울대학교 오기 전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환경영향평가 지금 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그 KEI에서 직감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 전력수 기본 계획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3차 예기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도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없었던 갈등 관리 소통 분과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지역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그 국가 정책과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이 서로 상호간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사업이 꼭 여기 안면도에 입지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국토 이용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설비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옥상 등 기존에 있는 부지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물론 그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런 국가 단위 에너지 전환을 실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떤 대규모 입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입지를 기존에 효용 가치가 높은 토지에 하거나 아니면 산림을 훼손해서 벌목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상당히 기회 비용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현재 여기 제시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된 폐초지 그리고 폐염전 등을 활용을 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토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태양광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어떤 이용성, 이용 효율성 측면 그리고 경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런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보다는 대규모 입지를 선정을 하고 그 주변을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좀 신경을 써서 잘 갖춰 놓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환경성 측면입니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거주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환경 영향 측면에서 좀 잘못 알려진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파 피해가 크지 않느냐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측정을 해보면 어떤 안전치의 한 1%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안마의자나 이런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이제 40~50% 수준까지도 전자파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기기보다도 실제 이제 태양광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중금속에 대한 걱정도 또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산 패널을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중금속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걸 나중에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는 거는 거의 이제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고 실리콘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소량의 그 납땜을 할 때 이제 들어가는 납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고요. 그 주기적으로 현재까지 설치된, 이게 첫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설치된 다양한 태양광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토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 수상 태양광, 지금 수상 태양광도 일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수질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처음 수상 태양광이 2012년에 합천에 있는 합천호에 처음 이제 수상 태양광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후에 2년 단위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매번 그 측정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분석이 이루어지고 지금 총 4번 동안 2년 단위로 동일한 지역에서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조군 대비 어떤 녹조나 뭐 다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 그런 결과들은 연구 결과로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 알려진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들이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철새도 방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철새 서식지 자체가 사업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뭐 철새 이동식이라는 거는 이제 또 이렇게 철새 이동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시기들을 좀 피해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하면 혹시 있을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제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좀 테크니컬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이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국민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환경성,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 수용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단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울 때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사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했을 때 가장 뭐 이게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이 사업의 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수용성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스마트팜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 그 사업 투자자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 이익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주변 자체를 이제 관광자원으로서 이런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관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완을 하면 충분히 이 안면도 지역에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프로필 쉐어링 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관광 자원 같은 데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요 입지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훌륭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내려주시고요. 슬라이드 내려주시고요. 저는 선문대학교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 제가 공청회에서 발언을 한 게 두 번째인데요. 오늘이 이 공청회에 와서 토론을 부탁받고 나서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에 그 정해져 있는 규칙인데, 그러다 보면 거기는 상당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곳에 저는 가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분한테는 그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상당히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좀 기분 나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그 공청회나 주민 갈등이 있는 곳에서의 발언은 사실은 잘 안 받습니다. 굳이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서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피하게 되죠. 다만 저는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아니면은 쌍방향 아니면 다면적으로 좀 이 문제를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의 한 시각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 아까 우리 앞에서 발제하신 우리 구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태안에서 제시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저같이 관광을 하는 사람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유산을 잘 키워 오신 거거든요. 근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뭔가 변형을 시킴으로써 나한테 이익을 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조금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으니까,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설사 안 들더라도 저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은 말씀을 드리는 저도 좀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속 환경을 이야기하고 토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토지는 자기 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국가에서는 이 국토를 전체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적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토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국토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첫머리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량적 획일적 국토개발로 야기된 지역 간 격차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문제를 해소해야지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토를 관리하고 지역의 개성있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상세한 부분에 들어가면은 충남 서해안권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권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와 해양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검토, 천수만 등 자연공간 복합, 복원 및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영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상위법을 정하는 국토관리법에서 천수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충남의 서해안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국토종합계획의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하위 계획으로 종합계획 실천계획이라거나 국정문화비전이라거나 관광진흥계획 같은 거를 쭉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어느 한 부분을 내 재산이라고 해서 내 재산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거기에 있는 것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공청회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면도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면은 이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12를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이 안면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냐면은 충청남도 대표 사업에 보령 안면도 관광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것을 제 첫머리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만 지역의 생태 체험 권역 특화, 그리고 쭉 태안과 안면도에 대한 그 언급이 계속 이어집니다.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보면은 2010-2020에서 충남 서해안권을 국제관광 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국가계획의 기본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만 태안 기업도시 안면도 등을 결합해서 레저, 휴양, 농업, 생명공학이 연계된 국제 관광 컴플렉스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이 관광 개발 계획에 보면은 안면도는 상당히 소중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2016의 제5차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 바로 직전 겁니다만은 안면도 관광지에 관광호텔, 컨벤션 호텔, 숙박과 생태 꽃 테마파크, 수변 카페, 레스토랑을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들이 계획과 다르게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첨조를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012-2020에서 이 안면도를 미래지향형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 거점 도시별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타인코스타 해양관광 휴양 거점으로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천수만 생태 국제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태안군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살펴보면은 2014, 2023, 2023년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전이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 휴양도시 안면도는 국제해양관광 권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태안군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기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안면도가 단순히 안면도 태안군에 속해 있는 안면도만의 존재가 아니고 안면도에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 천수만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안면도 내포항을 통해서 천수만과 그냥 같이 이어지는 곳이고 천수만은 태안군만의 것이 아니죠. 서산시와 당진시와 그다음에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그리고 태안군이 같이 접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디까지가 서산이고 어디까지가 홍성이라고 하는 이런 공유 수면적인 지리적 조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안면도가 안면도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부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구역이 이 천수만 구역이 아니고 이 서해구역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같이 그 4개 시군이 지정학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이라는 점을 살펴보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폐염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염전과 관척지 그 사이로 계속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사실은 현장을 좀 가서 살펴보고 왔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어장 상황입니다. 지금 천수만 안에서 각종 양식업이나 다양한 그 수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수산업을 통해서 삶이 지탱이 되고 삶을 영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그냥 단순하게 국가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대량의 100만 평에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관광 측면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수만 내에는 있잖아요. 그냥 천수만이 아니고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이고 그 녹색 부분이
안면도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송림 자연 휴양림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 태양광을 만들게 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태양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 집을 짓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여기다가 100만 평짜리 집을 졌으면은 그 궁궐을 헐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기에 발전소를 지으면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전화처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전기가 오나요? 아니잖아요. 철탑을 세워야지 되고 어딘가는 그 기둥을 세워야지 되고 어딘가는 전봇대를 세워서 이 산을 다 뚫고 넘어가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 전력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제시한 거를 보면 124 K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124 K볼트면은 비전문가인 제가 자문을 받았더니 적어도 철탑에 높이가 100m에서 200m짜리 철탑을 세워야지 송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탑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곳은 산일 거고 어쩌면 여러분들 삶이 영위되는 도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고 단순히 여기다 태양광을 만들면 전력이 만들어진다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관광을 하는 저희들은 이 주변 지역에 훼손되는 거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이고 이 산꼭대기에 휴양림 안에 물론 피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철탑을 더 많이 세워야 되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개발하는 사람으로서는 개발업자는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같이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봅니다. 저희들은 일반인이 바라보는 안면도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보면은 이 태안군의 인기 업종 같은 거를 보면 주로 물론 지금까지 그 안면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주로 관광과 휴식과 아니면 힐링과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검색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나. 근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안면도에 대한 언급량을 보더라도 주로 이 안면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사시사철 거의 큰 변화 없이 안면도가 늘 검색되는 것은 그만큼 전 국민들한테 안면도라고 하는 그 위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주로 여름, 뭐 그다음에 맛집, 바다, 카페, 펜션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뭔가 휴식에 해당되는 그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를 저희들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상당히 감성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좋은 의견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면도하고 태양광을 같이 비교 검색을 해보면은 안면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파란색이 컬러가 많습니다만은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3분의 1을 차지를 하죠. 약 30% 정도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은 안면도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봐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시간을 많이 안 쓰셨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제가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러면 이제 진행 중인 지금 안면도를 아까 안면도를 충남이나 국가나 상당히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그 관광 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번에 그 충남에서는 예산 14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시킬 예정으로 이미 그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은 안면도의 이쪽 천수만 쪽 권역을 전부 다 관광 경관도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과 완전히 환상형 도로를 만들어서 안면도 전체가 관광도로로 연결되어서 보다 많은 수도권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제4차 종합기획에 있었던 것처럼 안면도와 원산도는 연육교로 연결됐고 이제 곧 내년 6월이면은 원산도와 대천항도 이제 해저터널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면도에 대한 관광 여건이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안면도는 이런 환상도로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관광 그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러면 저 같은 관광을 바라보는 사람 쪽에서는
지속 가능한 안면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안면도의 면에 있는 천수만의 일정 구역이 아무리 태안군에 소속되어 있는 영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물이 하나가 흐르면은 안면도에서 버린 물이 안면도 영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천수만 전체에 다 섞이고 바다로 다시 나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안면도의 그 개발 계획이나 발전 전략 같은 것이 사실은 사계 시군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남도지사께서 제가 알기로는 천수만 공동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계 시군과 충남도가 힘을 합쳐서 천수만을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이 관광 발전이 가능한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12개 전략, 67개의 사업을 이쪽에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미 천수만 발전 전략이 금년 10월인가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남도가 천수만권을 그리고 천수만권이 내 영해에 같이 있는 태안군과 서산, 보령 그리고 홍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어느 분이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사실 돌아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에 산 하나가 깎여서 세불땅이라고 하는 신불땅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만여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원래 산이었었는데 한 달 만에 그 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다 부순다고 해서 산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은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속 가능하다는 건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그 유엔에서 발표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보면은 제1조가 미래 세대의 욕구와 관심에 대해서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요구와 관심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 생명보전이라고 하는 장을 보면은요. 현 세대는 인간 행동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하지 않은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 세대의 행복과 즐거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행복과 즐거움이 미래 세대의 행복을 미리 빌려 쓰는 가구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관광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부수고 망가뜨려도 괜찮은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유승훈 교수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토론 내용에 앞서서 제가 지금 그 토론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전력의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4년까지 1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부 쪽에서 수립하고 있는 이 계획의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위원회 현재 위원을 맡고 있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 그 모든 에너지와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을 다루는 국가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위원장인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부 쪽 그 중앙정부의 각종 그 위원회와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이 사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충남도의 과장님과 또 이 그 안면읍의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에서는 3020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20%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20% 안에 약 3.5% 포인트 정도는 사실은 폐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작년에 이걸 폐기물로 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이 부분마저도 채우겠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3020이 아니라 3024 정도의 그 성격을 가지는 형태로 정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정부 시책에 부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난 10월 28일에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즉 넷제로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기존의 3020 목표는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태양광 발전을 보다 더 확대하는 계획을 아마 그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대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렇게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또 올해 태풍에서 보면 산지에 있는 태양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도가 높은 산지에 짓지 않고 이렇게 그 폐염전 지역이나 아니면 폐초지 그리고 유휴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을 대규모 입지 계획을 통해서 소용량이 아닌 대용량으로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태양광을 보급하는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정부의 지원도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다음 달에 확정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230메가와트의 대용량 태양광 발전을 산지도 아니라 현재 그 이용을 하고 있는 농지도 아닌 폐초지 그리고 폐염전 부지에 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시책에 부합하고 기존의 난개발 성격을 가졌던 태양광 발전이 아닌 대규모 입지 계획에 의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정책에 상당히 부합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도 그 석탄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기존의 석탄 발전소는 수명 도래 이전에 문을 닫고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셨다는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충남 지역에서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림 태양광의 경우에는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해상 풍력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라남도 지역 신안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해상 풍력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곳 안면도는 해안가가 이제 해양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휴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것은 일단 충청남도의 정책하고도 부합을 하고요. 앞서 충청남도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대규모 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 사업자가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그 사업은 230메가와트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태양광 발전 부지들은 보면 중국산 이제 태양광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대규모이고 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은 반드시 국산품이 좀 비쌉니다. 중국제가 국산의 한 80% 가격인데 국산은 녹색 인증제를 받은 제품으로 친환경적인 이 태양광 패널 등을 이번 사업의 경우에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자체도 기존 태양광에 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또 국산 태양광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국내 고용을 창출하는 데도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기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태안 지역에 특히 이제 안면도 지역에 관광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봄과 여름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을이라든지 겨울에는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재생에너지 대규모 단지가 기존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저기 시아오에 가면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조력발전소가 가로림의 경우에 이제 태안과 서산 사이에 뭐 갈등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는 또 포유류, 해양 포유류, 고래류의 보호를 위해서 그 무산됐습니다만 시아오는 조력발전소가 건설이 됐고요. 그 조력발전소 건설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뭐 전 세계에서 그걸 보기 위한 탐방객들이 오고 그 지역이 관광지로 완전히 개발이 돼서 마리나도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보면 그 새만금 방조제 이제 안쪽에 뭐 태양광, 해성풍이 이런 것들이 입지하게 되는데요.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해서 또한 그 비수기에도 관광객들이 대거 늘어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안면읍에 이와 같은 그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 이게 워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여기에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어떤 그 풍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이 시설을 보기 위해서라도 더 올 수 있고 또 오신 분들이 이 시설을 보게 됩니다. 사업계간에 보면은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뭐 전망 데크라든지 아니면은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여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아오 조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생가광금 방조제를 봤을 때 관광객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그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안영주 교수님께서 그 154 K볼트의 그 철탑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그 밀양에서 송전탑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특히 154 킬로볼티지 그 철탑은 건설하지 않고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 입지하는 곳에도 다 지하와 지중선로로 이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철탑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는 77번 국도를 따라서 지하 2m의 선로를 이제 매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이렇게 철탑이 세워져서 보기 흉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시각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마땅히 정당합니다만 이번 사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 태백산맥을 넘는 동해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울로 가는 송전선로도 현재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태백산 밑으로 아예 지중선로를 까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요즘은 그 혐오 시설 없이 지하로 들어간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본 사업은 국가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현재의 입지는 대규모 입지 계획에도 적합하고 기존에 그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적지다. 그리고 현재 보면 폐 그 농장으로 폐 농장과 폐축사가 있는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 태양광 부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염원이 각종 오염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서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지역적으로도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또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를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영식 교수님은 역시 인공적인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중요성을 방점을 두신 거고요. 우리 서울대학교에 계신 구인모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 점을 말씀하셨어요. 난개발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규모 시설지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유휴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말씀하셨고요.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이 태양열이라는, 그러니까 지별판, 대부분 지별판 얘기가 되겠는데 여태까지 잘못되어 있는 거, 환경 영향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지만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혹은 국민들의 갈등 요소가 돼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수용력, 즉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떻게 되면 호응을 받아야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문제는 안용식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저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건데, 우리나라 계획 체계에서 제일 근간이 되는 국토종합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로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40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 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을 때 과연 충청남도, 특히 안면도, 태안군에 대해서 제시했던 정책 방향은 이거와는 상이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정합성입니다. 부문 간에 조정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 바로 정합성 하게 되면 부문 간에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상충된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획의 일체성입니다. 이거는 제일 상위 계획이 국토기본계획. 그래서부터 하위가 이제 우리 필지단에 있는 건축계획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상위 계획에서 제시했던 것들은 하위 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의 어떠한 계획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적인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구유모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의 과정성입니다. 절차성입니다. 이 절차 속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혹은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해서 하나의 종합된 의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실현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교수님이 제일 첫 번에 이거를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 사업 부지가 갖고 있는 입지성하고 장소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업 대상자 하나의 점으로 보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천수반을 거느리고 있는 4개 시군이 같이 공유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상지로 봤을 때는 천수반이 보이지만 서산에서 봤을 때는 천수반을 거쳐서 대상지가 타켓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경관에서 타켓 포인트가 되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으로 있던 것이 인공적인 시설물로 변화했을 때 과연 이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안면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것이 자연을 중심으로 한 관광, 휴식, 힐링, 감성적인 것이 많이 적시됐으니 이것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또 특히 여기에서 도계획이라든가 관광개발계획이 여러 가지 이 사업지를 포함해서 다 광역도로
수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그 연육교가 되죠. 지하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할 때는 관광 여건이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관광 여건이 지금보다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성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가 사업 대상지를 하나의 점으로 보지 말고 4개 시군을 함께하는 어울리는 광역적인 어떤 평면적인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평성을 말하는데 이게 수평적인 형평성이 아닙니다. 세대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대가 되니까 수직적인 형평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형평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승문 교수님께서는 태양광이라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 시책으로 해서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만은 원전을 중단한다라든가 석탄 발전 중단한다는 것은 이미 정책 의지로서 표명됐기 때문에 이게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시책으로서는 태양광의 비중을 넓히게 됐다라는 것이 정부 시책이다. 바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개별 입지로 인해서 나눔 개발된 것들을 대규모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막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환경자의 요소가 있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종합 대규모로 할 때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것이 과연 새로운 태양열 발전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에다가 새로운 인공적인 요소로서 관광 자원화 될 경우 하나의 관광 요소가 활성화될 요소로서 제공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철탐 얘기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으로 지하 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어도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찬성 쪽에서 나왔던 것이 사업 대상지가 공통으로 된 것은 뭐냐면 사업 대상지가 폐유가 유휴지다. 폐유지라는 말은 잘 쓰지 않다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어떤 타용도 전환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휴지죠. 그러니까 유휴지 개념이니까 이러한 곳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집단화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과연 이 자연 환경이 인공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환경성과 경관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이 이것이 내중에 시설 결정한 후에 이것이 나왔을 때 보완 사항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환경성이라든가 경관성 분석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권이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한번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25년이 고정이 됩니다. 태양광으로. 그리고 후에 또 지속성을 갖고서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저는 사실 도시계에서 토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용의 변화 대응을 하는데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석탄 발전소가 얘기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지만 한번 그러한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면은 그 시설이 태용도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하다 보면은 지금 유휴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도로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즉 기대 비용이 감소될 우려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출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전국토를 개별 입지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개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 난개발에 하나의 나쁜 영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 집적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청량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공장의 개별 입지를 막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이게 희한하게 산업단지로 안 들어오고 도로변에 개별 입지로 공장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렇게 만약 이렇게 대규모가 들어온다면은 안면도 같은 경우, 즉 태안읍에서는 앞으로 태안읍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떠한 정책적인 지침이라든가 행정 규제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에는 지금 이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규모가 들어온다면 반대급부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만 현행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대형 발전시설 들어오고 추가로 곳곳에 난개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 짧게 이렇게 붙여갖고 8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과정성, 절차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보게 되면 90만 평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양열 단지가 됩니다. 90만 평이면은 말로 90만 평이지만은 굉장하죠. 대부분 산업단지 큰 것만 해도 30만 평인데 그 3배가 되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해안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관리는 아마 민간업자에 개발하고 이제 관리를 하겠는데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사후 관리, 이 모든 게 군의 책임으로 들어오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어떠한 개발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개발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내중에 사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군의 역할과 민간 부분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가름막아 타져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계획안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더 무게중심이 더 큰가 라는 것들을 아마 꼼꼼하게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오늘 전문가 토론도 그렇고 주민 의견도 그렇습니다. 찬반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은 접목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과 또 여러 가지 힘의 기능에 의해서 걸러지고 그것이 조정돼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태안읍에서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국제사업으로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가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패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